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회의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 소집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 자체에 변화는 없는데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를 열고 이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난항을 겪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가 걸리지 않은 법안부터 먼저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3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5.18 특별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법안을 제외한 127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법안이나 조세,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사선 중진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끌 수 있을 뿐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정이 지나 회기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법여권 성향 정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빈손으로 마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3개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과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애투쟁,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날치기 통과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수처 법안은 소위에서 여야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 일소위에서도 안건 조정위원회에서도 대화 타협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맞설 방침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는 법안 통과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을 하듯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또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인 시위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다양한 장애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들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여당이 중점 추진해온 상법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 그리고 조두순 감시법 같은 비쟁점 법안들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와 투기 세력 악용 가능성을 들어 이 법안을 반대해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된 내용으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법안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아동성 범죄자는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고 전자장치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지난 3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2022년 1월에 출범하는 특례시는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기초자치단체 때보다 폭넓게 가지게 되고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이전 대상에서 빠졌고요. 국회가 떠난 여의도는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국회 세종 이전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종에 위치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추진단 제안을 국회 균형발전특위가 이어받아서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여론조사 결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진 방안에선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사당 부지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용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컨벤션 센터와 데이터 거래소와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창업 클러스터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 짓자고 하는데 저는 국회라고 하는 부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해가면서 했는데 저희는 충분히 논의한 끝에 국회가 떠난 서울은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고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동부가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강원, 제주에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남부 광역철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연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속 고발권 유지를 포함시켜 통과시킨 데 대해 정의당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만나 수정된 내용에 대해 정의당과 더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뒤집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잠재적 대선 서울시장 후보군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를 추진합니다.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서울 제도약을 위한 발표회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야권의 대선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라고 격려했습니다.
박 기장은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최태진 대장과의 영상통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하고 최 대장과 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대구는 영상 1도 등으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영상권을 회복하는 지역이 많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